줄넘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8강전입니다. 우상 패가 진행 중인데요. 백은 이 패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다행이고요. 네, 백은 이 패를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흙이 붙여서 팩감을 썼는데요. 네. 일단 저수는 집으로는 좀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쪽을 나와서 끊는 것은 뒤로 받아서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이제는 결국에는 흙이 이쪽에 팩감을 쓰고 따낼 때 이런 식으로 붙여서 네, 백은 마지막에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흙이 차단하는 것은 이쪽을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차단이 되나요? 네, 이거는 흙이 안 되죠. 백도 뭐 팩감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사용을 하겠죠. 네, 그렇죠. 백은 네. 최대한 팩감을 써서 흙에게 악수 팩감을 강요를 해야겠죠. 네, 조금씩 흙도 팩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네.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악수 팩감만 남은 건가요? 백이 패를 따냈을 때 이쪽을 밀어서 두는 것은 이제는 네. 입구자를 둬서 좀 끝내기 수단이 달라지는데요. 네, 뭔가 흙을 좀 더 괴롭힐 것 같고요. 그렇다면 찝고 네. 따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백은 계속 팩감을 쓸 거예요. 네, 이곳이든지 아니면 이쪽에 팩감을 쓰는 것도 지금은 괜찮고요.
지금은 여기를 잇는 것도 팩감인 것 같아요. 획이 따냈을 때 네. 해소라는 것은 이쪽을 젖히면 흑의 입장에서 여길 막는 것은 이곳을 젖힘당하는 게 너무 괴롭죠. 물론 안에서 사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면은 흑은 이쪽을 늘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이곳에 끝내기를 당한다면은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이 정도면 백이 충분합니다. 네. 그럼 팩감 뭐 아직도 여러 개 남아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이쪽을 입구자를 두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박정환 선수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어요. 찝을 때 늘더라도 네. 네, 일단은 가능하긴 합니다. 이 교환 자체가 아까 찝었을 때는 이곳을 늘기에는 끊기면은 이거는 백이 안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흑 3점에 대해서 수를 줄이는 게 가능하죠. 이 교환이 없으면 단수를 치는 순간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아까는 안 됐고요. 백은 여기 팩감 쓰고 따내면 여기서 흑이 이쪽 부근에 팩감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백이 해소를 하는 순간 네. 이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아, 거기까지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죠. 네. 이 바꿔치기는 안 되겠죠. 네, 이 흑돌이 잡히면은 네. 여기보다 이 흑돌이 잡히는 게 클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흙에 쓸 수 있는 팩감은 좀 제한적인데요. 우산까지 걸려 있으니까 흙이 쓸 수 있는 곳은 그럼 우변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우변과 중앙 쪽 네. 두 군데가 흙이 쓸 수 있는 팩감인데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중앙과 우변 쪽을 써줄수록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악수 팩감이더라도 백은 뭔가 찾아서 쓰려고 할 겁니다. 이런 수도 손해인가요? 글쎄 백은 빠져서 받았더라면 지불은 확실히 손해인데 네. 지금 백의 생각은 이 패를 그냥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다른 곳에서 조금 득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팩감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얘긴데 이곳에 팩감을 쓰는 게 일단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대국이 시작된 지 한 5시간 정도가 됐는데요. 이 두 선수가 시간을 비슷하게 사용을 했다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네, 둘 중에 한 명은 거의 시간에 쫓기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승률 그래프가 언제 이렇게까지 와 있었죠? 네, 일단 흙이 계속해서 손해패감을 쓰면서 백 모양이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승률 그래프가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패를 시작을 했을 때와 큰 차이는 없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선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네, 그만큼 백이 바둑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아마 박정환 선수는 가장 쉽게 둔다면 이쪽을 막고 패를 이을 때 이곳을 이어서 이진행이 백이 이겼다면 가장 네. 좋겠죠. 그런데 이 정도라면 우상에 대한 대가는 별로 못 얻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우상에 대한 대가는 얻었다라고 말하기는 네. 좀 힘든데 그래도 이겼나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백이 졌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단수 치는 팩감을 사용했는데요. 그 수는 부분적으로는 네. 꽤 악수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팩이 중앙으로 뭔가를 둔다고 생각하면 이 교환은 없는 게 낫죠? 그렇죠. 중앙 쪽을 네. 이쪽을 붙인다라고 봤을 때는 확실히 이 교환이 없는 게 득인데 박정환 선수는 이미 흙이 이쪽을 붙이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네. 중앙 쪽에 크게 미련을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백이 단수 쳐서 팩감을 쓰는 것보다 흙이 여기서 어떤 팩감을 쓰는 게 맞는 것인지가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선수도 이 교환을 하면서 물론 악수긴 한데 그건 패를 졌을 때 얘기고요. 네, 여기서 흙이 어떤 팩감을 쓸지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중앙으로 갔는데요. 여기도 팩감이 되나요? 네, 백이 손을 빼기는 네. 만만치가 않겠죠. 한 점을 단수를 치면
네, 이거는 수상전이 100이 안 됩니다. 네. 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근 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전체가 다 걸려요. 음. 네, 일단 100은 이곳을 단수 치던지 이쪽을 단수를 쳐서 네, 받는 것이 정수고요. 패를 네. 따내면은 네, 이제는 이쪽의 패감을 써야 되겠네요. 결국 이 정리로 가는 건가요? 네, 약간 아쉽기는 한데 네. 사실 이게 이겼으면 가장 깔끔합니다. 이걸로 남긴다는 확실한 계산이 있었을 거고요. 또 패감을 쓰는 과정에서 부분 정리가 됐으니까 조금 더 확실해졌을 수도 있겠어요. 네, 박정환 선수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네. 이 중앙 쪽을 잡았을 때 여기를 끊는 게 좀 신경이 쓰이죠. 어, 아, 지금은 이쪽을 그냥 단수를 치면 되네요. 그렇다면 이쪽 형태도 깔끔하다라고 느껴진다면은 네. 이제 마지막 남은 큰 자리는 이곳과 그리고 중앙 쪽 이 두 가지가 남아 있고 그리고 상변 흙이 있는다면은 백은 여기를 젖혀서 두겠네요. 네, 이바둑은 백이 승기를 잡았어요. 네. 뭐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흙이 이쪽을 넘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흙집은 한 75집 정도 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은 백집은 10, 15, 16, 20, 23, 33, 39, 40, 45, 49, 50, 55, 63, 100도 한 75집 정도는 나는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미세하지 않네요. 네, 이 바둑은 네, 전혀 미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아까 중앙에 맛도 없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되게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는 남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되게 뒷맛도 없고요. 네. 그렇다고 뭔가 좀 당할 자리도 없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선수로 끝내기 수순을 밟아간다면은 네, 쉽게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네. 네, 흑도 마지막 버팀이고 백이 이 자리를 젖히는 게 흑의 입장에서 정말 괴롭죠. 늘고 나서 보통은 막아야 되는데 이쪽을 젖히는 순간 패맛이 또 남아요. 그리고 상변 쪽을 흑이 넘는 것과 집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선수로 끝내기를 굉장히 많이 당한 겁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이쪽을 하나 이어두고 중앙 쪽을 받는 게 가장 깔끔해요. 상변 쪽만 놓고 봤을 때는 백이 흑을 최대한 괴롭히려면 여기를 젖히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직 그쪽에 맛이 남아있나요? 네, 이렇게 된다면 2패를 흑이 이기지 못한다면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두면은 패예요. 백이 이쪽을 잇는 것은 단수치고 따냈을 때 네. 백이 팩감을 쓰고 따내더라도 이쪽을 따내면 이건 양패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자리를 두면은 이거는 2패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수가 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젖혔을 때 흑은 사실 막지 못하고 치중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곳을 밀고 들어가면은 끝내기로 정말 많이 당하거든요. 상변이 거의 안 나겠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백은 그쪽을 젖히는 것도 사실 정말 두고 싶기는 한데 네. 젖히면은 바둑이진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이쪽을 막으면서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유리한 입장에선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만 교환을 해두고 다른 끝내기를 하더라도 흑은 한 번 더 가일수가 필요하고 가일수를 했을 때 이 백도를 또 깔끔하게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백은 그냥 이 교환을 해두고 손 빼는 것도 흑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부터 미는 건가요? 네, 그 자리가 그냥
단순하게 집만 네. 놓고 보더라도 큰 자리죠. 지금도 한번 젖혀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도 젖히는 것은 가능한데 네. 2패를 만약에 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있는 게 나아요. 어차피 흙이 받는다면 이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 교환을 굳이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박정환 선수도 이제는 굳이 뭐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냥 이어두는 게 무난하겠고요. 네, 그냥 상변 쪽을 잇고 네. 중앙 쪽에 흑도를 잡는다면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 방향으로 두겠죠. 박정환 선수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나 봐요. 아무래도 봐주기 셰커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사용한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부분에 승기를 잡고 나서 그때부터만 시간을 사용을 했지 그전에는 크게 시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박정환 선수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승부가 결정난 이 상황에서 네, 조금 확실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이 오늘 대국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네. 이 대국은 한 차례도 위기가 없었을 만큼 완승으로 보여지는 바둑이고요. 네. 네, 셰커 선수의 오버페이스를 정확하게 응징을 하면서 중반에 셰커 선수가 버티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긴 했는데 그것을 별 탈 없이 네, 네. 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중앙에서부터 좀 우세를 잡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초반이거든요. 네, 그렇죠. 흑이 백도를 좀 잡으러 가는 공격을 했고 네. 그게 실패를 하는 순간 바둑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박정환 선수는 이번에 중국 리그도 치렀고요.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중국에 있어야 되거든요. 벌써 지금 중국 간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더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번 대회 끝나면은 오늘 대국 네. 승리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내일 모레 또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천부배도 또 있죠. 네. 네, 꽤 오랫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만큼 중국에서 체력 관리와 그리고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음식 같은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뭐 박정환 선수야 워낙 중국을 자주 가니까 그런 부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는 잘 먹겠죠. 대체적으로 처음 갔을 때는 좀 중국 음식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네. 이제 몇 번쯤 가다 보면은 현지에서도 정말 잘 먹죠. 시합 끝나면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홈에서 치르는 경기보다는 조금은 불편한 점들이 있겠죠. 네, 그렇죠. 확실히 한국에서 치러지는 경기가 편하고 네. 네,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박정환 구단, 뭐, 물론 랭킹 1위 자리는 내주긴 했지만, 사실 프로는 상금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금 랭킹이 1위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상금이 11억 3,700만 원 정도. 네, 웬만한 기사들이 평생 벌 수입을 1년에 다 버는 것 같네요. 네. 자, 끝내기 수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쉐커 입장에서 좀 역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이 바둑은 네. 거의 승부가 났죠. 박정환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 상대 전적 6승 3패로 김지석 구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판을 김지석 구단이 승리를 했고요. 최근에 또 2연승 중입니다. 네, 최근에 김지석 선수와 커제 구단을 만나면은 정말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국 또한 물론 초반의 흐름은 좋지 못했지만 오늘 대국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자, 김지석 구단의 대국인데요. 어떤 상황이었죠?
네, 오늘 대국 초반에는 커제 구단이 이곳을 들어가면서 네. 네, 정말 기발한 착상이 나왔고 여기서 백이 잘 활용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흐름은 백이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수순 어디였나요? 네, 마지막에 이곳을 백이 삭감을 하자 흙이 젖혀 있고 백이 한 네. 칸을 뛰는 데까지 진행이 됐죠. 자, 좌하를 도려내서 실리를 좀 맞춰보겠다는 작전인가요? 네, 일단 김지석 선수는 우변 쪽이 깨진 만큼 네. 일단 집으로 최대한 균형을 맞춰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좌하에서 모양을 잡는 건 문제가 없고요. 네, 백이 두텁게 이은 이상에는 네. 좌 쪽에서 모양을 잡는 게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은데 이곳을 치중을 가는 게 좀 뒷맛이 나쁘죠. 아직 완벽한 모양은 아닌 건가요? 네,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중앙을 백이 차단했을 때가 흙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사실 문제였던 부분이 이쪽이에요. 네. 백도 최대한 이쪽에서 뒤로 물러서면서 힘을 비축한 만큼 흙도 최대한 이쪽에서 당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껴가면서 최대한 출혈을 줄이고 있습니다. 좌하 사활 궁금했는데요. 바로 가네요. 네, 이곳이 붙이는 게 되면 좋은데 백이 네.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붙이지 못하고 지금처럼 두는 수밖에 없고요. 네, 백이 지금 실전처럼 계속해서 찝고 이 선을 막는다면은 네. 이쪽을 찝고요. 계속 안쪽에서 조여가는군요. 지금 이 궁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흙이 어느 한쪽을 붙인다면은 네. 살아있나요? 네, 막으면은 일선을 빠져서요. 네. 네, 지금 이 형태는 살아 있고요. 백이 수를 내려면은 이쪽을 하나 젖히고 이런 식으로 젖혀서 막는다면은 지금 이런 형태가 되면은 흙이 잡히거든요. 네. 네, 어찌됐든 흙이 완벽한 삶의 형태는 아니지만 펜은 나중에 펜은 노려볼 수는 있어요.
김지석 구단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출런배 8강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출런배 세계바둑 선수권대회 8강전입니다.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 김지석 구단이 지금 형세가 나쁜 와중에도 네. 계속해서 백집을 해집으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커제 구단이 정말 간명하게만 처리를 하죠. 지금 형세가 백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앙 쪽에 대한 연결고리는 좀 마련이 됐네요. 네, 지금 흑이 중앙 쪽에서 뭔가 집을 만든다든지 약간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집만 놓고 본다면은 네. 네, 백이 반면으로 비슷한 정도. 그런데 중앙에서 득을 볼 만한 곳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오진 않는데요. 네, 그렇죠. 흑은 이 상변 쪽에서 집이 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좌 쪽이 깔끔하게 집이 나면서 네. 이곳에서 집이 좀 붙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생각보다 백도 집이 없기 때문에 흑도 충분히 할만해요. 네, 어쨌든 김지석 구단이 우변 쪽에서는 집으로 확실히 이득을 봤고요. 좌하 모양도 계속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 계속해서 백이 노렸던 수를 결행을 했고요. 네. 이 상황에서 백이 늘어서 받는 것은 한 점을 따내는 순간 흑돌이 살아갑니다. 받아야 되는데 젖히면 네, 이제는 이거는 패가 아니에요. 네.
네, 일단 외길 수순으로 패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는 것이 네. 자랑이긴 한데 막상 2패를 지게 된다면 집으로는 이제 흑이 앞서기 때문에 백도 확실하게 대가는 얻긴 해야 합니다. 그래도 흑처럼 전체가 걸려있지 않으니까 쓸 수 있는 팩감의 크기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백은 뭔가 좀 득만 보면 되는 듯한 느낌인데 네. 흑의 입장에서는 지는 순간 좌 쪽이 다 죽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이런 곳 다 받아가면서 패를 버텨야 되니까요. 여기서 패를 이거는 흑이 좀 물러섰다라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그냥 다 잡혔는데요. 너무 크지 않나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좀 커 보이긴 하는데 네. 일단 김지석 선수는 지금은 선택을 했어요. 계속해서 패를 하면서 네. 이런 자리를 팩감으로 쓰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좀 저는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흑이 물러섰고요. 이 패를 쉽게 해소를 한 만큼 일단 집으로는 백이 확실히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8강전입니다. 자, 9번을 만나서 김지석 구단이 6번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농심 신라면배 최종국이 참 컸고요. 네, 그 대국이 정말 인상적인 대국이었죠. 네. 커제 구단이 얼마 전에 삼성화재배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김지석 구단도 올해 괜찮았습니다. 용성전 우승도 했고요.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 김지석 구단은 그래도 최근에 세계대회 우승이 없다는 점이 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커제 구단에게 승리를 하고 올라간다면은 네,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죠. 또 여러 번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출란배에도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도 그 효과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커제 구단이 올해 세계대회 15승 11패. 글쎄요, 커제 구단 성적치고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도 승률만으로 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승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커제 구단은 본선부터 참여를 하니까요. 네. 네, 각국의 쟁쟁한 기사들을 상대로 15승 11패면은 물론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네, 충분히 좋은 성적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당장 집만 놓고 봤을 때는 백이 확실히 앞서 있기 때문에 네. 흑이 좌쪽의 패를 노리면서 네, 계속해서 뭔가 오늘 테마는 패인가요? 계속해서 흑은 득을 봐야 합니다. 박정환 구단의 대국과는 좀 반대되는 느낌이에요. 네. 좌하는 그냥 결론이 난 줄 알았더니 그래도 패는 패네요. 네, 그렇죠. 한 수 늘어진 네. 패죠. 지금처럼 단수를 쳤을 때요. 아까 흑이 붙였을 때 따냈더라면 두 수 늘어진 패입니다. 네. 사실 백이 이쪽을 단수 친 수로는 여기를 단수 치면 양패로 잡을 수는 있긴 한데 그렇게 둬서 이바둑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단수를 치면서 버티는 겁니다. 백이 그 정도는 아닌 건가요? 그래도 좌 쪽 확실히 잡아놓으면 클 텐데요. 네, 그렇긴 한데 양패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바둑이 네.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백이 그쪽을 그렇게 잡고 싶지는 않아요. 양패가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죠. 여러모로 그 남겨둔 입장에서는 쓸모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시간 연장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무한 연장책이죠. 네, 두 수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연장책이 있고 네. 양패를 상대가 때렸을 때요. 그때 자신도 생각을 하려고 다른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느 패를 때렸는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정말 간혹 실전에서 나오는 경우 있는데요. 네, 예전에 바둑리그에서도 한 차례 등장을 했었죠. 네.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까다로운 상황이 됐어요. 이곳에 젖히는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 패를 백이 이긴다라는 보장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패는 글쎄요, 흑이 이기는데요. 끊고 네. 따내면 흑이 2패를 받지 않는다면 2패는 확실하게 이기고요. 네. 2패를 받고 따낼 때 여기를 쓴다면은 이계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흑이 패를 해소를 한다면은 집으로는 꽤 득을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우변 쪽도 너무 크기 때문에 잡혀있던 돌이 거꾸로 잡으면서 살아갔으니까요. 네, 지금 흑이 여기를 둘 수 있을까요? 네, 여기를 못 두네요. 네. 중앙에 또 꽤 살이 붙겠어요. 네, 물론 좌 쪽에 흑이 패를 이기긴 했지만 우변 네. 쪽에 백이 잡고 그리고 중앙 쪽에 백집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제 느낌에는 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단순하게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면요. 10집, 20, 26, 36, 40, 46, 50, 60, 흑이 한 60집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네, 백은 5, 10, 16, 19, 21, 25, 네, 30, 40, 50, 55집. 그리고 백둘 차례에 네, 이런 쪽, 중앙 쪽을 지금 백이 계속해서 추궁해 가죠. 이거는 백이 확실히 좋은데요. 지금 뭐 백이 조금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개가바둑인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패도 또 다시 문제가 됐네요. 네, 지금 이 패를 백이 이겨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이 패감이 없습니다. 이쪽을 나가는 게 패감이어야 되는데 받고 나서 백이 두는 게 또 패감이기 때문에 여기는 흑이 패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변은 패감 되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우변 쪽에 단수 치는 거 하나인데 아... 해소를 했을 때 여기가 흑이 14, 18, 20, 21집 정도가 늘어나고 100집이 한 4집 정도가 주는데 25집 정도의 가치인데요. 이 중앙 쪽에 네. 흑은 이 공배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아, 중앙이 훨씬 크군요. 그럼 이 바꿔치기에서도 백이 조금 더 득을 본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바꿔치기가 거의 결정타처럼 보입니다. 네. 네, 김지석 구단도 마지막으로 흔들어 보는 거죠. 지금 무난하게 끝내기로 해서는 도저히 형세를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중앙을 하나 붙여두고 상변을 들어가면서 최대한 뭔가 수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처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요. 네. 지금은 백이 이쪽을 받는다면은 수가 잘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 사이 다른 경기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먼저 중중전이었죠. 당이페이 선수와 천여우의 선수의 대국에서는 당이페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판의 한중전, 한국의 박영훈 선수 대국이었는데요. 구즈하오와 만났고요.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박영훈 선수 확실히 구주하우 선수를 꽉 잡고 있네요. 상대 전적도 앞서 있고 네, 그리고 오늘 대국마저 승리를 거두면서 네, 정말 기분 좋은 승리가 됐습니다. 구주하우 선수가 최근에 중국에서 거의 한 3인자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네. 네, 그런 구주하우 선수를 꺾어줬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가 정말 큰일을 네. 해줬어요. 구즈하오도 삼성화재배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고요. 네, 제가 상대 전적은 좀 잘못 알고 네. 있었네요. 구주하우 선수가 2승 1패죠. 제가 반대로 생각을 했었네요.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 1승 2패. 네, 예전에 네. 세계대회 예선에서 박영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던 게
너무 인상적이었었나 봐요. 김지석 구단이 커제 구단만 꺾어준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게만 돼준다면 가장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거의 패배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흙이 찌르고 끊어서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을 찝었을 때가 이때가 문제죠. 이 바깥쪽은 끊었을 때 흙돌이 자충이 차면서 이거는 바깥쪽은 더 이상 안 되고요. 네. 그렇다면은 흙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 쪽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 중앙 쪽이 사실 별로 갈 데가 없어요. 백돌이 너무 두텁죠. 이제 해볼 곳은 상변밖에 없나요? 상변 쪽부터 잘 엮어가면서 중앙 쪽의 흙돌을 귀신같이 살려내는 네.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흙이 끊었을 때 단수를 치면은 보통 이렇게 단수 치는 게 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한 점을 따내고 뒤로 단수를 치고 있는다면은 흙이 이 안에서 사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이렇게 두면은 살긴 사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곳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형태고 네. 흙이 넘어가기는 하는데요. 이 정도로는 흙이 크게 득을 본 것도 없고요. 네, 이 정도로는 흙이 좀 부족할 것 같은 게 지금 상황이죠. 그 이상의 수단은 잘 없는 거고요. 네, 그 이상 득보기는 지금은 쉽지는 않아요. 네.
중앙 한 번, 상변 한 번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있긴 한데요. 네, 어찌됐든 지금은 힘듭니다. 네. 네, 아까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흑집은 네, 26, 36, 흑이 86, 87 정도 집이 나는데요. 네. 100은 10, 16, 26, 36, 40, 42, 50, 60, 65, 70, 76, 78, 79. 네, 100기 한 83, 4 정도. 거의 반면 조금 남기는 정도. 네. 김지혁 선수가 정말 아쉽네요. 뭔가 초반부터 스텝이 좀 꼬인 듯한 느낌이 들고 커제 선수 네. 또한 중반에는 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서 커제 선수가 정말 냉정하게 우세를 네. 지키면서 이바둑을 지금 승리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그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분명히 서로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커제 구단도 좌 쪽에 패가 났을 때는 글쎄요, 갑자기 바둑이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서 절묘하게 타협이 되면서 네. 타협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약간이라도 배기 편한 것 같아요. 그 전 상황을 좀 돌이켜 본다면 역시 좌상 젖혀 있는 건 김지석 구단도 좀 후회를 할까요? 네, 그쪽을 젖혀이은 것은 네, 물론 좀 이상한 수 같긴 한데 네. 그때 당시에는 형세가 나빴기 때문에 좀 버틴 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네. 전에 진행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살 수는 있는 형태이고요. 네, 흙이 살아는 있죠. 네. 부분적으로는 지금처럼 날일자로 두는 게 네. 좀 더 득입니다. 붙이는 것보다요. 한 집 정도 득이겠네요. 네, 백도 그쪽을 따내는 것이 깔끔했는데 지금은 네. 이어서 아마 커제 구단의 생각은 이쪽을 받고 이곳을 따내는 것과 이쪽을 받는 것 두 가지를 맛보기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백이 굳이 그쪽을 먼저 이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곳의 처리가 되면 이제 장 끝내기만 남아요. 네, 뭔가 지금 커제 구단이 저쪽을 밀고 들어가는 것이 좀 심상치가 않죠. 수순을 좀 비트는 건가요? 여기를 따내는 게 지금 컸는데 네. 일단 이곳을 이은수로는 그냥 이쪽을 따내고 계속 정리를 했더라면은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백이 이기는 개가였는데 어, 제가 했던 것과는 확실히 좀 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계산이 헷갈리긴 합니다. 갑자기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마무리 수순에서 분명히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네요.
지금 이쪽을 나와서 끊는 것과 이쪽을 따내는 것, 네. 이 두 가지 모두 흙이 돋기 때문에 집으로는 좀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백이 한 거는요? 네, 백이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음, 저도 좀 혼란이 오고 있어요. 네. 맛보기로 봤던 곳인데, 만약에 여기가 끝내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네. 이렇게 되고 백이 따내서 끝내기를 해야 된다면은 네, 이곳은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여기가 네 집, 다섯 집 반. 네, 이쪽 자리가 좀 더 큽니다.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은 이제 끝내기를 다 했는데요. 이러면은 10, 12, 14, 16, 20, 21, 30, 35, 40, 백이 79 정도. 네. 흙은 13, 18, 20, 25, 30, 35, 40, 45, 47. 흙이 84 정도? 아, 약간 걸려 있네요. 아, 덤이 7집 반이죠, 또. 네, 그렇죠. 덤이 7집 반이죠. 아까보다 차이가 좀 줄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줄기는 했는데, 네. 그냥 설레임으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것 같아요. 아, 잠깐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제가 개가를 해봤는데, 네. 반집 승부 같아요. 그래요? 네, 아까 개가를 했을 때, 네. 여기도 제가 집으로 계산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도 반집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백이 집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 차이인데, 아까 그 상황에서 백이 막았을 때 먼저 흙이 끝내기를 한다고 계산을 하면은 반집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아, 요 따는 사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요. 반집 승부라면 지금부터의 수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흙은 여기는 젖혀야 돼요. 백이 막는 것은 패가 났을 때 네. 팩감은 네, 또 좌상 쪽이 또 걸려 있죠. 아까 좌상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무조건 물러서야 되는데 지금은 막아서 네, 어찌됐든 흙은 이 교환 자체만 하더라도 충분히 득이에요. 네, 정말 이 바둑은 사실 상변이 정리됐을 땐 기대도 안 했는데 커제 구단이 갑자기 거의 뭐 끝내기를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발로 하면서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 했죠. 네, 그렇죠. 지금 여기를 잇고 들어가는 수로는 그냥 이쪽 부분을 따낸다든지 중앙 쪽을 받아뒀더라면은 지금 여기를 따내는 것과 이쪽을 이은 것과 거의 바꾼 느낌이에요. 네. 끝내기가 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당연히 우성이 크겠죠. 네, 그렇죠. 지금 우상 쪽이 흙이 여기까지 있게 된다면은 이런 자리도 다 선수로 원래 당한 자리가 아닌데 선수로 당한 거고 네. 아,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뭐 대국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커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졌겠는데요. 네, 지금 난리가 났겠죠. 안 그래도 좀 시끄러운 기사인데 네. 이제는 새도 반집 승부인 것 같아요. 덤이 7집 반인 게 좀 아쉽네요. 네, 6집 반이면은 흙이 반집은 확실하게 이긴 듯한 느낌인데 네, 흙집은 84고요. 백은
100은 76이에요. 2패를 진다라고 봤을 때는 어, 그럼 흑반인가요? 이 패를 이으면은 백반 같기도 하고요. 이거 백반 같은데요. 아, 네, 흑의 입장에서 네. 이곳과 이쪽 끝내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밀고 들어간 다음에 단수 치고 이 자리를 두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뒀을 때 이게 백이 반집 이기는 것 같은데요. 반갑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2패를 흑이 굴복을 시킨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흑이 반집을 이겼어요. 근데 2패를 지금 이렇게 지면은 네. 여기 때문에 절묘하게 반집을 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백이 먼저 두면은 한 집을 득보는 권리가 있고 흑은 두더라도 백이 두면은 똑같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쪽을 밀고 들어갔을 때 흑이 보통은 이쪽이 두 집짜리 끝내기였더라면 흑이 패승부를 걸어서 흑이 이겼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는 반집을 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흑도 억울한데요. 네, 제 결과가 틀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하필 왜 또 덤은 7시 반이라서. 네, 요즘에는 개가를 네, 자주 틀리는데 오늘도 한번 그날이길 바라봅니다.
김지석 선수 정말 아쉽네요. 이바둑을 거의 포기한 순간에 마지막에 엄청 따라가서 정말 거의 승리한다는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왔었는데요. 네, 김지석 구단이 이쪽을 나와서 끄는 수로 먼저 이쪽 부분을 한번 젖혀봤더라면은 네. 커제 구단이 왠지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교환이 되고 실전처럼 됐으면은 그거는 흑이 반집을 이겨요. 네, 마지막에 2패를 백이 있는 순간 흑이 끝내기에서 한 집을 득을 못 보기 때문에 자,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현재 소식을 한번 기다려보죠. 너무 아쉽네요. 네, 정말 이바둑까지 네. 이겼으면은 정말 대박이었는데요. 농심배 네, 농심배 이후에 거의 최대의 역전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정말 이대국을 이겼더라면은 이대국 또한 정말 엄청난 역전승인데 그리고 앞으로 커제 구단이 김지석 구단을 만났을 때 굉장한 좀 트라우마가 있을 뻔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역전패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네. 네, 오늘 대국은 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 계가가 틀렸기를 바라봅니다. 김지석 구단까지 4강에 합류를 했다면 한국의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가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네, 그렇죠. 중국룰로 개가를 했을 때는 네. 옆에서 진행 요원이나 뭐 심판이라든지 아무튼 다른 사람이 와서 개가를 해줍니다. 네. 사실 통합 예선이나 뭐 64강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판이 동시에 벌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든 판을 개가해줄 심판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진행 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개가를 해주는데 가끔 옆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바둑이 끝나고 나서 서로 약간 결과는 알지만 좀 뻘쭘하게 계속해서 진행 요원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냥 아예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손을 대본 적이 없어서요. 개가를 할 줄은 알긴 아는데 네. 다들 이제 뭐 손을 대는 기사가 없으니까 저도 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냥 뭐 개가를 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냥 바로 복귀를 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어차피 승패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 가끔 딱 바둑을 다 뒀을 때 테스트를 하는 건지 몇 집 차이냐고 물어보는 중국 기사들도 있어요. 상대에게요? 네, 다 끝나고요. 이제 공배를 메우고 어, 몇 집 차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네. 뭐 한 집 반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복귀를 시작을 할 때도 있고 네? 그런데 그 말이 통하나요? 아니, 알아서 눈치껏 해야죠. 대부분 그런 거를 물어봤을 때는 처음에 먼저 자기가 한 집 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아직 현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결과가 전해지는 대로 바로 이 박정환 구단의 대국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국은 정말 볼수록 아깝습니다. 네, 아쉬운 결과입니다. 커제 구단의 반집승이네요. 박정환 구단과 쉐커 6단의 8강전. 자, 이제 마무리 수순 남겨두고 있는데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가도 되겠고요. 자, 두 선수의 주요 성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이 상황에서 김지석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으로 넘어갔었는데 뭐 사실상 거의 이 바둑은 끝났다라고 보고 넘겼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대국은 거의 네. 박정환 구단이 승기를 잡았고 역전될 곳도 이제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해보는 거죠. 네. 흑이 백도를 뭐 잡고 살아가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은 차이가 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커제와 당이페이, 한국은 박영훈 선수, 그리고 박정환 선수까지 4강에 오를 것 같은데요. 두 선수가 또 결승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네, 그 전에도 한 차례 네. 만난 적이 있었죠. 몽백합배 2017 몽백합배에서 박영훈 선수로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일 거예요. 네, 그렇죠. 당시에 네. 사실 한국 기사끼리 대결이라 크게 네. 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관심을 가지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정말 재밌는 바둑이었죠.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한 판도 가져오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결과일 텐데요. 박영훈 선수는 또 이 출란배에도 큰 아쉬움을 남겼죠. 지난 대회 결승에 올랐지만 우승까지 연결시키진 못했는데요. 네, 박영훈 선수가 정말 세계대회에서는 네. 성적이 꾸준합니다. 네, 큰 변화 없이 박정환 선수의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결승은 한중 2대2 구도가 됐습니다. 사실 2대2라면 좀 만족스러운 결과인데 김지석 구단의 탈락이 너무 아쉬워요. 네, 마지막에 저는 반집을 이기는 줄 알았는데 네. 아쉽게 반집을 지면서 그 결과가 너무 아쉽네요. 네, 아직 조 추첨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박정환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는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결승전은 하루 휴식일을 갖고요. 내일 모레 수요일에 속개됩니다. 저희는 같은 시간 12시부터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성재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